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지키는 관계 맺기. 김수연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입니다. 불쑥불쑥 감정의 노예가 되는 듯한 기분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감정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루틴으로 함께한 이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인간 관계에 대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호의를 권리로 하는 무례한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걱정의 한마디에 되려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참고 자료를 통해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술술 읽히지만 어떤 부분에선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저에겐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왠지 빼앗는 것 같아서 잘 못했었습니다. 싫은 소리나 뭔가를 부탁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의 47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나는 왜 그렇게 신세지는 걸 못 견딜까? 사실 신세지지 않는다는 떳떳함과 자부심 뒤에는 도움받지 못한 순간에 대한 미움과 혼자 감당해온 시간에 대한 연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군가에겐 주자. 나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겐 도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작가의 진심이 담긴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명언과도 같은 말들이 적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덕분에 책 속의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진실된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 기꺼이 당신을 만난 것을 행운이게 하라. 단,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의 110페이지에는 SNS상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악플, SNS나 커뮤니티에선 예의 없다, 관종이다, 개념이 없다 등 수많은 비난과 지적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러들의 불편함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런 무분별한 비난과 지적을 보고 있노라면 실제 내가 그 대상이 아닐지라도 불안이 깃들게 된다는 내용이 공감 같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행동들, 비난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를 조금씩 나눠 갖게 되기도 하죠.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공포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엔 프로 불편러가 왜 이리도 많은 걸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좀 내버려 두자.
조금 달라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지나가자. 그래야 나 자신도 그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와 논란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과 불안이 쌓인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쥐들은 480회의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직접 고통을 받은 쥐가 아닌 고통을 관찰한 쥐가 스트레스로 먼저 탈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창 너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꼈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낀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분 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소란을 확인하며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몇 개월간 계속되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어디선가 발발하고 터져나오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매일 울리는 안전 문자는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더욱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하나 의미 있고 유익한 정보임은 틀림없지만 넘치는 정보들을 보고 있자니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러한 피로감과 불안에 대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을 유발하는 자극의 양을 줄여라. 뉴스를 보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면, 실시간 이슈를 확인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고개를 들고 시선을 올려야 한다. 무언가가 중요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와 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잠이 유독 많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늘 조바심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학 2년을 끝으로 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젊었을 땐데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은 날이었는데 스스로도 나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을 안고 나이에 쫓겨 스스로 서둘렀던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자니 그럴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곧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삶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고 조바심을 내기엔 너무 길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글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한 후 영화 감독을 꿈꾸던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일찍 자라.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길고 긴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한 템포 쉬었다 가는 타임이랄까요? 제가 요새 느끼는 감정, 기분, 그리고 인간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질 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